네, 영상 찍겠습니다. 민족의 상처 6.25 전쟁. 6.25 몇 년도입니까? 나와 있죠, 지금. 밑줄 그어져 있죠. 1950년 6월 25일.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나눠졌다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 개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38도선을 넘어서 남한을 침략해 왔습니다. 6.25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 6.25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전쟁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봅시다. 이거는 아이고 사진이 보이죠? 파괴된 대동강 철교를 건너는 피난민들 이렇게 나왔는데 대동강 어딘지 알아요? 평양에 있는 강인데 한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강을 지나가려면 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이렇게 폭발된 다리를 옆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어가는 이런 보이죠? 어떻게든 지나가는 이런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개 과정. 이 선 보이죠, 이거? 여긴 38도 선인데 처음에 있는 이렇게 선이 돼 있었겠죠. 6월 이제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군사력을 키워온 북한은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려고 이미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제 탱크 이런 것들을 북한 내에다가 잘 가둬놓고 잘 뒀다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도선을 넘어서 갑자기 남한에 쳐들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들이 경계가 느슨해져 있었던 것도 있고 그 전날에 저기 화해의 메시지를 이미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좀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빵 터뜨린 거지. 어떻게 되느냐? 남한에는 이 사람들을 막을 만한 제대로 된 무기나 물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 3일 만에 여기 38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있네. 38도선부터 서울까지 쭉 내려오는 게 바로 3일 만이고 서울을 바로 뺐겠죠. 그림 보이시죠? 서울을 빼앗은 북한군. 그림 보이지? 아주 늠름하게 들어왔지. 이런 포들 보이지? 이런 이제 직사포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가지고 3일 만에 뺐고 쭉쭉쭉 금방 내려와서 여기까지 금방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쪽 대구, 부산 요쪽 라인에서 이쪽에 낙동강이 이렇게 있는데 낙동강 라인에서 그 적들을 이제 마지막 최후로 막고 있는 거야. 근데 적들이 계속 치고 내려와서 사실 어렵게 힘겹게 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미군이 이제 안 되겠다, 빨리 도와줘야겠다 해서 이제 미군이 유엔군들이 이제 파견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러 가는데 미군 왜 도와줬어? 이 사람들을 왜 도와줬을까? 나라 간의 관계에서 정의를 위해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 간의 관계는 다 이익이에요, 이익. 이건 뭐냐? 여기를 만약에 북한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보이나? 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두 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공산주의는 어느 나라냐? 예를 들면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 여러 국가들, 거기에다 북한까지. 그 외에도 쿠바 등등 있는데 거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그 외의 나머지들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지금 세다고 지금 내로라는 나라들은 다 이거지. 왜 얘네들이 지금 셀까? 얘네들이 이겼거든. 자유민주주의가. 봅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거 쭉쭉쭉쭉 치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지금 공산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련이 언제든지 이렇게 뺏을 수 있, 그 공산화 물거리 돼버리면 일본이랑 다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 유명한 여기
어디죠?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죠. 인천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이지? 요만큼 있었는데 여기 인천으로 쏙 들어가면 그럼 인천을 뺐지. 그럼 여기만 뺐고 여기만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죠. 전쟁은 항상 뭐? 보급을 끊으면 상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총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럼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보급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로. 그래서 보급을 끊고 그때를 틈타서 쭉 같이 팡팡팡 치고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여기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연합은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군대를 대한민국에 파병하고 물자를 지원하였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향하였고 압록강에 이르러 통일을 눈앞에 두었다. 이때 38도선을 다시 넘어간 날이 며칠이냐면 6월달에 6월 25일에 뺐겠지. 쭉쭉쭉 해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간 날이 10월 1일. 그래서 이때가 국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사진도 사진 보이죠? 이 인천 갯벌이 넘쳐난 이 지역에 2시간 딱 물이 딱 들어온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안에 7만 명의 그 연합군이 올라가서 상륙을 해서 여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작전이었죠. 다음 한번 봐봅시다.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갔지. 지금 거의 다 차지했죠, 다시.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북쪽으로 전진하자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전쟁에 개입하였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밀리면서 후퇴하였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서울을 빼앗겼다가 전열을 정비하여 되찾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봐보자. 여기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끝까지 다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어? 끝나지 전쟁. 그러니까 중국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야. 왜? 다 차지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펜스 쳐버리고 여기다 미사일 기지라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위협받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앞에다가 그대로 살려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중국군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중국군은 엄청난 작전을 펴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작전의 이름은 뭐냐? 인해전술. 인해전술이 뭘까? 사람이 바다처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 숫자. 중국군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총수보다 사람 수가 더 많았대. 그래서 걔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3인 1조로 짜가지고 총은 한 명이 들고 나머지 2명은 이제 피리를 드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유엔에서 이제 공중 폭격을 하니까 숨어 있다가 밤 되면 피리를 불면서 전진하는 거야. 피리피리피리. 온 사방군데서 피리 소리가 막 들리겠지. 엄청나게 공포스럽겠죠. 그래서 속절없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다가 이쯤에서 아예 정비해가지고 다시 올라와. 해가지고 올라와서 네 번째 이제 사기가 이거예요. 북한군과 중국군이 위에서 내려오고 국군과 국제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요런 지금 형태의 휴전선 모양이 갖춰지는데 이게 언제쯤이냐면 이거 보세요. 국군과 국제연합법은 북위 38도 부근에서 북한군,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51년 국제연합군은 북한군, 중국군과 함께 휴전협상을 시작하였다.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정하여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한 후 휴전협정을 맺었다. 휴전이 뭔지 알지? 전쟁을 잠깐 멈추자는 말이에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모양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런 모양이 대충 형성이 됐어. 근데 그러니까 아마 계속 하루는 얘가 차지하고 하루는 얘가 차지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51년부터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그냥 휴전할래? 휴전해라 니네. 소련군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니네 휴전해 시킨 거야. 왜냐면 중국군이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자꾸 밀리니까 안 되겠어. 그럼 야, 우리만 들어가냐? 소련 너네도 도와야지. 소련은 그동안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소련이 들어가기 싫어.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야, 우리 들어가면은 3차 대전이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니네 화해해. 그래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거지.
그게 화해를 하는데 1951년부터 해가지고